고려대학교 생명과학 논술 작년 문제 A번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먼저 제시문도 볼 건데요. 제시문 보면 제시문은 항상 잘 봐야 하니까 자, 볼게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자, 제시문은 보다시피 가에서는 세포막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인지질 이야기가 나와요. 인지질이 인산기 두 개, 인산기와 두 개의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인산기 두 개와 인산기와 두 개의 지방산으로 이렇게 보통 많이 그리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적혈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등장에 넣어서 가만히 있는데 고장에 넣으면 쭈그러지고 저장에 넣으면 용혈된다. 그래서 쭈그러지는 거와 용혈되는 거 두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아시다시피 삼투압에 의해서 아무래도 적혈구도 세포막으로 이루어졌고, 세포막은 반투과서막이니까 용질을 못 이동하고 물만 이동할 테니까 물이 고장액 쪽으로 이동해야 되겠죠. 저장액이 물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동해서 농도 맞추려고 이동하는 거죠. 이동하다 보니까 이제 고장액 쪽으로는 이제 바깥으로 물이 빠져나가니까 쭈그러지고, 저장액에 넣으면 용혈되는 이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에서는 이제 내하수체 호르몬인 항이뇨 호르몬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이 녀석은 집합간에 작용을 해서 물통로 단백질의 수를 증가시킨다. 그래서 물을 재흡수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아무래도 뭐 이런 문제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인슐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인슐린은 당뇨병 환자의 경우 포도당과 함께 다양한 수분이, 아무래도 아까 위에 나와 있던 삼투압 얘기에 마찬가지로 포도당이 많으니까, 당뇨병 환자들 포도당이 오줌에 많으니까 수분이 오줌 쪽으로 이동을 해서 몸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간 거니까 혈액량이 감소하고, 그래서 혈압이 떨어져서 저혈압이 되고, 그래서 혈압을 못 받으면 발효가 된다. 뭐 이게 여기 사이에 논리는 설명이 없지만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 힌트 주려고 이렇게 적어줬고, 그 다음에 마에서는 이제 폐에서는 분합체에 의한 합산에 의해서, 플래그 법칙에 의해서 산소가 들어오고, 이산화탄소는 모세혈관 쪽에서는 이산화탄소가 그래서 이산화탄소 분압이 낮은 폐포로 확산이 된다. 그래서 기체 교환은 분합체에 의한 확산 현상으로 일어나는데, 아무래도 모세혈관 쪽에 가면 조직 쪽에는 CO2가 많고, 폐포 쪽에는 폐 쪽에는 O2가 많으니까 O2가 혈관으로 들어오는 거고, 조직에서는 이제 CO2가 이동하는 거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혈액에서는 이제 CO2와 물과 탄산 뭐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평형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평형에서 CO2는 물에 녹아서 H2CO3가 되고, 얘는 다시 헬이 돼서 H+랑 HCO3-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혈액에서 농도가 이렇다라고 해서 HCO3 농도가 훨씬 많다라는 걸 좀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럼 제시문을 간략하게 살펴봤고, 문제를 보면 첫 번째로 문제가 리포솜 구조를 그리라 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아까 제시문에 있었는데, 제시문에 보면은 인지질이라는 녀석은 동그란, 여기 동그라미로 표시하라 그랬으니까 동그란 인산기에 지방산은 직선으로 가는데 두 개의 직선인 지방산이 붙어있는 구조로 돼 있다. 이렇게만 그려도 되고, 뭐 화학적인 지식이 있는 학생은 아시다시피 여기 밑에 있는 이 지방산이라는 녀석은 어떻게 생기네요. CO 카르복시산이죠. 카르복시산이 이렇게 CH2 그리고 CH2 사슬이 이렇게 쭉 많은 이 긴 지방 사슬을 갖고 있는 이 카르복시산을 우리가 지방산이라고 부르는데, 이 녀석이 글리세롤에 두 개가 붙어 있고, 나머지 한쪽에 이제 알코올기 중에 하나에 이제 극성기가 붙어서 이렇게 인지질을 이루기 때문에, 얘는 지용성, 여기는 머리 쪽은 이제 막 운전할 때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수용성,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녀석을 가지고 리포솜의 구조를 그려라 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리포솜의 구조라는 게 사실은 여러분들은 세포막의 구조를 알고 있는 이런 문제죠. 그래서 뭐 사파를 준비했는데, 여기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죠? 유명한 인지질로 만드는 구조인데,
미셀은 사실은 인지질은 아니고, 여기 우리 보통 다리가 하나 이렇게 그린 게 누구냐? 이 녀석이죠. 지방산을 이렇게 그리는데, 왜 여기가 극성이니까 얘가 이온화되고 마이너스 전화되고, 극성이니까 지용성에서 우리가 비누화 반응 뭐 이런 거 할 때 나오는데, 이 녀석이 미셸을 이룬다. 이 녀석은 보다시피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니까 굽어지니까 옆에 촘촘히 쌓이다 보면 뺑 돌아서 동그라미가 되겠죠. 그래서 안쪽에는 지용성이, 바깥쪽에는 수용성에서, 왜냐? 세포 바깥쪽은 다 물이니까. 물이랑 친한 머리 쪽이 바깥으로, 안쪽은 숨어서 바깥쪽에 노출이 안 되니까 안정하겠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미셸이 된다 라는 건데,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얘는 봐도 알겠지만 옛날에 어떤 학교에서 이거 원기둥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렇게 네모나니까 입체니까 뭐 원기둥이라고 봐도 좋고요. 이렇게 네모나니까 이렇게 굽어지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이 녀석의 특징은 저 보세요. 머리가 위쪽이니까 여기도 물이고 이쪽도 물이겠죠. 마찬가지로 안쪽도 수용성을 가질 수 있고 바깥쪽도 수용성을 가질 수 있어요. 자, 우리 세포막이 어때요? 세포막이 이렇게 생겼으면 우리 세포 내부에도 뭐 교소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어요. 여기도 수용성 환경이고 여기도 수용성 환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운데 이렇게 지용성이 숨어가지고 층을 만들고 바깥쪽 머리가 양쪽을 향하면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게 세포막 구조, 인지질 이중층이라는 구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중층을 가지게 되는데, 리포솜도 마찬가지죠. 우리 세포막이 이렇죠. 구형 형태에서 안쪽에 극성의 물질, 바깥쪽에 극성의 물질을 가지는 이런 리포솜이고, 세포막의 구조를 알고 있느냐, 그걸 확인하는 문제가 됐습니다. 아마 뭐 자세히 쓰고 덜 쓰고가 있겠지만 대부분 학생들이 아마 이건 잘 쓰고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리포솜이 뭔지만 알았다면 잘 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넘어가서 이제 비번 문제를 보시겠는데, 비번 문제는 수용액에 존재하는 산소 분자와 물 분자 중에서 어느 게 더 인지질로 구성된 리포솜막을 잘 통과하겠느냐. 뭘로? 단순 확산으로. 뭐가 없다? 통로가 없다. 전용 통로가 없는 경우에 누가 잘 통과하겠느냐. 무슨 말이죠? 자, 그냥 빨리 볼 테니까. 자, 여기 좀 못 그렸는데, 세포막이 이중층이니까 이렇게 막이 있으니까 틈이 있겠죠. 여기 인지질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죠? 인지질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알다시피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노란색으로 색칠하고 있는 부분 안쪽이 다 크게 써야지. 지용성이죠. 여기가 지용성이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여기가 지용성이니까 어떻게 써요? 여기가 지용성이니까 만약에 여기 수용성이 물질이 어떤 물질이 있다라고 칩시다. 수용성 물질이 있으면 어떻게 써요? 수용성 물질이 여기 있다고 치면 이 수용성 물질은 여기 수용성이니까 좋긴 좋은데, 세포막 여기도 수용성인데 여기를 통과할 수 있느냐? 못하죠. 왜? 지용성을 거쳐가야 되는데, 이 두께가 있는 이 부분을 거쳐가야 되는데 수용성은 지용성에 섞일 수가 없으니까 여기를 통과하지 못하고 튕겨나가야 된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죠. 자, 그렇다면 지용성 물질은 어때요? 지용성 물질은 이제 어때요? 지용성 물질은 뭐 여기까지 어떻게 운반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물이랑 안 친하잖아. 여기 있으면 여기 지용성이니까 뭐 여기에는 수용성이지만 잠깐 벌어질 때가 있겠죠. 여기 섞일 수 있으니까 여기 통과가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 호르몬에서도 지용성 호르몬, 수용성 호르몬 이렇게 나뉘는데, 지용성 호르몬은 이렇게 들어가고 수용성 호르몬은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깥에 수용체가 있고 지용성 호르몬 안쪽에 수용체가 있다. 뭐 이런 게 시험에 나온 적도 있어요, 고려대. 그러니까 결국은 뭘 묻는 문제냐? 산소, 물 두 개 물어보는 거니까 뭐예요? 산소랑 여기 물이랑 누가 지용성, 누가 수용성이냐 묻는 말이에요. 근데 수용성의 수가 물인데 당연히 물이 수용성이죠. 산소는 무극성이겠죠. 그럼 자, 근데 잘하는 사람은 이제 이렇게 분자 구조 그리겠지. 분자 구조 그려서 어때? 이중결합의 일자공 두 분자가 같은 원자니까 극성이 없을 거예요. 근데 물은 어때요? 이렇게 OH 땅땅땅땅 그리고 나면 구분형에
여기는 플러스 전화, 여기는 마이너스 전화, 벡터 상쇄 안 돼. 그러니까 여기 쌍극자도 있고 수소결합이라는 것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극성이겠죠. 그래서 분자적인 지식도 좀 쓰고 하다 보면 이제 좀 더 좋은 자문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리포좀의 특징이 이러하다. 어떻다? 안쪽에 이중층이 지용성 부분 파트에 막이 있어서 거기를 통과할 수 없다. 누가? 수용성이. 따라서 수용성은 통과할 수 없고 지용성은 통과할 수 있다. 즉 분자 중에서 산소는 지용성에서 통과, 물은 통과하지 못한다. 라는 문제가 나오죠. 자, 그래서 다시 2번 문제가 또 나와요. 뭐냐? 리포존막에 물통로 단백질을 삽입했다. 뭐 모르는 학생은 없었겠지만 만약에 모르는 학생들이라도 C번 읽었으면 B번 답이 뭔지 알겠지. 물은 통로 단백질이 필요하대. 아까 그 단순 확산이라고 그랬잖아요, 문제에서. 그죠? 단순 확산이라고 그랬잖아. 단순 확산은 통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물 통로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거 봐서 물 통과 못하는 거지. 근데 뭐 이거 모를 사람 당연히 없지만, 수용성 지용성 모를 사람 없지만 답을 다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리포존 말에 통로 단백질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일단 그런데 이를 이용해서 물 수송 기능을 이 단백질이 한다는 것을 알고 싶다. 그러니까 B번 문제가 더 성립을 하는 거죠. 만약에 물이 그냥 통과할 수 있었다면 원래 통과하는데 단백질이 왜 필요해요? 문제가 성립할 수가 없고 이 실험을 증명도 못하겠지. 그죠? 뭐 이건 여담이지만 뭐 여튼 이걸 증명하고자 하는데 제시문의 근거에서 꼭 제시문을 써라라는 거죠. 제시문 안 쓰면 안 되겠다라는 건데 제시문에 답이 다 나와요. 실험 방법을 제시해라라고 합니다. 제시문을 필요한 부분을 갖다가 봅시다. 제시문 이렇게 보이는데 제시문 보면 여러분 여기 뭐였냐면 적혈구 갖다 놓고 고장액이랑 저장액이랑 넣어서 쭈그러지는 거랑 용혈되는 거 이 두 가지 나왔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잠깐만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적혈구가 있다고 쳐. 적혈구가 있는데 여기가 고장이고 여기가 저장이다. 고장액 용질이 많다는 뜻이죠. 용질이 많으면 삼투압이 높고 물은 적고 상대적으로 농도가 높다는 뜻이니까 물이 많은 여기서 물이 이쪽으로 이동할 거란 말이에요. 왜 물이 이동하죠? 반투과성 막이니까. 세포막이 아무나 통과 못한다도 B번에 했지. 그러니까 물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저장해 놓으면 용혈된다고 그랬지. 용혈이 뭐겠어요? 그러면 물이 들어와서 커지다 그냥 터진 거지. 방. 반대로 여기가 저장액이고 여기가 고장액이면 여기서 빠져나가니까 안에 물이 있어야지 이게 빵빵할 텐데 빵빵이 점점 빠져나가니까 쭈그러들겠지 이렇게. 그래서 쭈그러든다 이거 물어보는 거니까 뭐 이걸 가르쳐 주고 있죠 나에서. 근데 뭐 일단 그렇다고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달을 봅시다. 달은 갑자기 걸려가지고 미안합니다. 자, 혈액의 삼투압에서 색깔이 깜짝 놀라 색이네. 자, 혈액의 삼투압이 높거나 체내 수분량이 감소하면 항이염이 발생하는데 이 녀석은 어쩌고 저쩌고 해서 결국 물통로 단백질 수를 증가시킨다. 무슨 뜻이에요? 집합관에서 물에 재흡수하려면 물통로 단백질 필요하다. 즉 물이 통과하는 단백질 수다. 통과하는 거다. 뭐 이런 거 알려주는 거죠. 결국 이 문제가 이거 하는 거니까 뭐 다와의 연관성은 굳이 만들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들어가 있는 거가 되겠죠.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이제 답을 써본다라고 한다면 실험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이 여기 넣어준다는 그 통로가 다른 색깔로 해볼까요? 여기 넣는다는 통로가 물은 통과를 시켜야 뭐 커지고 쭈그러지고 할 거 아니에요. 아마 이 쭈그러지거나 용혈되는 거 이거 두 개 가지고 실험 방법을 해서 결과를 알아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실험을 어떻게 설계하면 되겠어요? 자, 여기 두 개를 만들겠죠. 두 개야. 과학 시험 문제 나오면 꼭 대조군이 있어야 되지. 대조군이 없으면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지. 대조군을 놔두고 이 실험군을 놔두고 그러면 뭘 해볼까요? 이 녀석은 단백질이 없어. 이 녀석은 말통로 단백질을 놔둬.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통로 단백질 놔두고 나면 뭐가 달라지느냐? 자, 대조군은 통로 단백질 여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고장액, 뭐 저장액을 해볼까요? 여기도 고장액, 저장액 당연히 이건 똑같이 해야지. 하나는 바꿔놓으면 안 되잖아. 자, 그러면 저장액이 물이 많고 여기 물이 없어. 그러니까 물이 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 녀석은 통로가 없으니까 못 들어간다고 치고 이 녀석은 통로가 있으니까 물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쳐봐요. 그럼 이 녀석은 빵빵해질 테니까 여기 아까 말한 용혈이라는 게 일어나겠죠. 자, 그런데 이쪽은 어때요?
물통로가 없으니까 안 들어올 테니까 용혈이 안 일어나겠죠. 이거는 안 일어나는데 여기 용혈이 일어난다. 이렇게 실험 설계하면 어떻게 돼요? 얘랑 비교해서 없으면은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데 얘는 있으니까 들어오니까 터진다. 이론적으로 다 맞고 얘가 그럼 뭐 한 거예요? 물을 이동시킨 거다라는 증거가 되겠죠. 이렇게 설계를 해도 좋고 반대로 여기를 저장해 여기를 고장해 여기를 저장해 여기를 고장해 하면 어떻게 돼? 쭈그러들겠지. 뭐 그렇게 답을 써도 좋고 당연히 제시문을 이용해서 쓰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잘 보면 문제 속에 항상 답이 있으니까 문제를 잘 보고 배웠던 지식을 이용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D번 문제 볼게요. D번 문제는 이제 이때까지 세포, 어차피 세포, 같은 세포라는 단원에 있는 내용인데 유기호흡에 관련된 무기호흡, 유기호흡에 관련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무산소 운동을 한다. 뭐 무기호흡이죠. 고위격근은 해당 과정을 통해 ATP를 생산하는데 해당 과정은 이 녀석을 이렇게 환원시키기 때문에 이 녀석이 고갈될 것이다. 만약에 생투를 안 해서 이 내용을 모른다면 참 난감해서 이걸 못 풀 텐데 일단은 이 문제 이렇게 좀 띄엄띄엄 제시문에 안 적혀있고 띄엄띄엄 적어놓은 걸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답했을 때 여기를 설명을 해라. 여기에 적어도 전 프로세스가 아니더라도 여기에 필요한 내용 설명을 해라 뜻이고 궁극적으로 해당 과정이 멈출 것으로 예상되나? 아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라.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전자전자에게 해당 과정, 뭐 TC의 회로 이런 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또 메커니즘적으로 그냥 외운 게 아니라 단순히 외운 게 아니라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뭐 간단하게 해당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리뷰를 해봅시다. 근데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포도당이 있으면 포도당이 어떻게 돼요? 비루부산으로 이렇게 저도 이런 걸로 처음 써봐 글자 잘 못 쓰는데 일단 비루부산 이렇게 되는 과정 우리가 해당이라고 불러. 그죠? 해당 과정이라고 여기 해당이라는 게 이렇게 불리는데 이 녀석 때 뭐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살펴봐서 이 두 개의 ATP가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이제 두 개의 NADH가 이렇게 나오는데 당연히 NADH는 원료가 NAD니까 NAD가 있어야지 여기다가 H 붙여가지고 이걸 만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는데 얘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NAD가 고갈될 것이다. 결국 왜 고갈되는지 써야 되겠죠. 무산소 운동을 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산소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산소가 없는 게 어디 영향을 미치냐면 전자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일렉트론 트랜스퍼레이션 체인 여기 영향을 미치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 여기 생투해서 잘 기억나셔야 되는데 NADH가 NAD 플러스랑 뭐 H 플러스 이렇게 쪼개지면서 여기서 전자가 나오면 이 전자를 가지고 여기 전자를 쭉 일어나서 복잡하게 일어나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전자를 이렇게 내보내는데 뭐 이 과정에서 사실 알다시피 수소를 펌핑하죠. 미토콘드리아 여기 미토콘드리아죠.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 전자를 누가 받아줘요? 산소가 받아줘서 이제 물이 돼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게 만약에 산소가 없다. 다 적었으니까 색깔 바꿔볼까요? 만약에 산소가 없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산소가 없다. 여기 없으니까 여기 전자를 줄 데가 없어. 전자를 줄 데가 없어. 환원 계속 안 일어나요. 그럼 여기 최종적으로 얘가 분해돼서 전자를 주고 싶은데 줄 데가 없는 거야. 그러면 결국 이게 분해가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여기 여기서 말하고 있는 NAD가 고갈된다. 이 의미가 바로 여기를 설명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걸 설명해 줘야 되고, 자, 이게 고갈이 됐다라는 건 산소가, 여기 무산소라고 했으니까, 저 위에 보시다시피 무산소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무산소 때문에 얘가 분해가 안 된다. 이 내용을 쓰라라는 내용이죠. 자, 그럼 여기까지서 이제 드디어 이제 문제가 이해가 된 거고,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 사실 이렇게 단잡하게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렇게 됐을 때 해당을 멈추면서 지속적으로 일어났다. 자, 그럼 혹시 몰랐던 학생도 이것만 읽어도 뭘 알 수 있냐. 얘가 결국은, 얘가 고갈돼서 얘가 생성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과정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를 일으키고 싶으면 얘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야 되겠죠. 결국 다른 말로 하면 비루부산 NADH를 NAD로 돌려주는 과정이 뭔가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건데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알겠지만 이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지? 비루부산을 젖산이라는 걸 바꾸는
젖산 발효에 의해서 여기에 일어나줘서 여기만 돌아가게 되는 거를 우리가 젖산 발효라고 부르죠. 그러면 38이 아닌 ETP를 얻게 되죠. 그래서 이 무산소 호흡인 젖산 발효를 알고 있느냐 물어보는 문제예요. 어떻게 일어나느냐? 피로부산이 젖산으로 바뀌면서 NADH가 NAD로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돌 수 있다. 아는 학생들이 꼭 이것만 적을 수도 있는데 저 문제를 해석한다는 의미에서 NADH가 분해가 안 되는 이 기자까지 다 산소가 없는 것부터 시작해서 적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됐죠? 이제 D번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인 2번. 자, 인슐린을 생산하지 못하는 당뇨병 환자의 경우 심해지면 호흡량이 증가한다. 이유를 설명해봐라. 이것도 다 제시문에 있어요. 자, 제시물 라마바를 가지고 낸 문제인데 인슐린 생산하지 못하면 알았던 몰랐던 다 적혀 있는데 포도당이 이 내용도 사실은 앞에 가나다를 읽으면서 앞에 문제를 풀면서 이해가 다 되게 바뀌었을 텐데 포도당과 함께 수분이 나간다. 왜? 포도당이 많으면 고농도니까 물이 따라가서 그죠? 수분이 나가서 그리고 뭐 여기 제흡수 재분비에 관련된 내용도 항이경 호르몬도 있었으니까 당연히 이해가 되겠죠. 혈액량이 감소할 것이다. 그래서 저혈압이 일어나니까 발효를 한다. 저혈압에서 발효로 가는 이 프로세스는 설명이 부족해요. 여러분들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에는 폐에서 기체 분압 차이에서 확산에 의해서 이제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데 산소는 분압이 높은 배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이산화탄소는 모세혈관에서 배포 쪽으로 결국은 가게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반응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거는 호흡 이야기 때문에 호흡량이 왜 이 이야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 자, 뭘 가르쳐 주는 거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혈액에서는 반응은 이렇다. 그래서 뭐 평형식 줬으니까 우리 화학 안 했더라도 르샤트리올 정도 생각하면서 왔다 갔다 하게 될 거다라는 정도 각오를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그럼 문제를 분석해 봅시다. 인슐린을 생산하지 못하면 이까지가 뭐를 의미하느냐? 폐호흡량이 증가한다. 이 사이를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채워야 되잖아. 자, 인슐린을 생산하지 못하면 여기까지는 다 알려줬어요. 포도당이 당의 수분 흡수해서 혈액량이 감소하고 저혈압이 된다. 저혈압이 되면 발효를 시작한다. 그죠? 저혈압이 되면 발효를 시작한다. 그럼 여기 내가 아까 논리적으로 부족하다고 그랬잖아. 여기를 채워야 되겠고, 그 다음에 폐에서는 호흡을 하게 되면 확산이 일어나는데 폐에서 여기 잘 보면 폐포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모세혈관에서 배포 쪽으로 확산되고 나오죠. 자, 이게 뭘 가르쳐 주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호흡이라는 결국 뭐예요? O2는 인이고 뭐는 O2는 인이고 CO2는 아웃인 거잖아. 그죠? 자, 이 문제는 우리 몸의 항상성 조절 중에서도 특히 pH 조절이랑 관련 있는 문제인데 지금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H+가 보이고요. 당뇨병 환자 중에 폐가 호흡량이 증가하는 원리를 물어봤는데 결국 알려준 게 뭐냐면 충분한 혈액을 제공받지 못하여 자 여기서 발효를 시작한다. 여기 논리적으로 부족하니까 뭘 끼워놓으면 좋겠어요. 혈액이 제공이 안 되면 뭐가 안 갈까요? 자 여기도 여기 사실 마가 이제 링크가 되는 제시문인데 마에서 보면 결국 혈액을 통해서 뭐가 공급된다는 걸 알려주냐면 낮은 모세혈관 쪽으로 산소가 이동한다고 하니까 모세혈관에 산소가 공급돼야 된다는 거는 결국 폐에서 산소를 들여 마신 다음에 이 산소가 조직에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혈압이 떨어졌어요. 혈압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산소가 부족하죠. 산소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우리가 D번 문제에서 푼 것처럼 발효가 일어나겠지.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제시문에서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마의 절반부 가지고 이용을 해서 모세혈관 쪽으로 산소 분압이 낮아서 산소가 부족한다. 이 이야기를 산소가 없다는 이야기가 저혈압 때문에 피가 못 가니까 산소가 부족해지면 D 이용하면 발효를 시작한다가 되겠죠. 자, 그럼 발효를 시작하면 아까 문제 풀었으니까 뭐가 나와요? 젖산이 나오죠. 젖산도 여기 보면 산이라고 부르니까 산이 뭐야? 애시드 H+죠? H+죠. 그죠? H+구나. 그게 아니라 산이 생겼구나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산이 생겼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는 거예요. 이제 바를 쓰는 거예요. 바. 자, 바에 뭐가 나오냐? H+가 많아진대. 어떻게 되겠니? CO2가 많아지겠죠. 그죠? 화학적이지만 좀. 자, 그럼 CO2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H+가 많아진 게 우리가 산증이라 그러는데 산이 많으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자, 얘가 원래 많아야 된다잖아요.
그건 중요한 건 아니죠. 일단 중요한 건 아니지만 산증이 걸리면 왜 안 좋냐? 여러분 H 플러스가 많은 산증이 걸리면 pH가 바뀌면 여러분들 중학교 때부터 배웠을 텐데 pH 적정 pH 배우죠. 단백질의 적정 pH. 변성이 일어나잖아요. 전화 상태가 바뀌어서 변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pH가 바뀌면 안 되는데 산증이 일어났으니까 H 플러스를 제거해줘야 되잖아. 제거하려면 어떻게 돼 있어? 반대로 가서 CO2로 바뀌어놨어. 근데 CO2를 몸에 계속 갖고 있으면 다시 뒤로 돌아갈 거 아니야. 그 어떻게 돼? CO2를 배출해야지. CO2를 배출하려면 뭘 해야 되겠어요? 배에서 호흡해서 버려야죠. 배포에서 CO2 버린다고 여기 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럼 지금 보면 라마바가 유기적으로 엮여가지고 버릴 게 하나도 없죠. 이거 갖고 답이 다 만들어지잖아요. 어렵다고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문제에 답이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문제에 답이 다 나와 있다고 해서 모르는 학생이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수능 문제 풀듯이 이것저것 외우지 말고 어떤 메커니즘이나 기작이 있으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할까? pH를 향상성을 조절하기 위해서 한다. 이런 것 정도를 이제 왜 할까를 항상 생각을 하면서 왜를 항상 생각하면서 공부하시면은 좋은 성적 거둘 수, 일주일 남았는데 아마 좋은 성적 거둘 수 있을 겁니다. 지금 A번 이제 먼저 풀었는데요. 곧 B번도 풀어서 올리겠습니다. 다른 과목도 열심히 풀어서 올릴 테니까 제 제자들을 열심히 보고 제자가 아닌 학생들도 열심히 보면 되겠고요. 일단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예,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